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늦은 나이에 대학원 진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늦은 나이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사 과정에 입학하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특수대학원은 만 40세 이상, 일반 대학원은 만 30세 이상의 나이를 늦은 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다 인생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진학을 한다고 무조건 잘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늦은 나이에 진학하는 것을 주변에서 만류하거나 반대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ROI 측면, 다시 말하면은 그 투입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결과나 이런 그 성과물들이 적지요. 아무래도 나이가 젊은 친구들보다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나이가 많을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늦은 나이에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표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무조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대학원에 진학 안 할래 라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많은 것을 좀 고려해 보신 후에 그래도 필요하시면은 진학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포기를 하는 좀 이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가 찍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영상 전반부에는 특수대학원을, 영상 후반부에는 일반 대학원을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나이, 일단 전반부의 내용인 늦은 나이에 특수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도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또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좀 잘 따져서 진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원 승진을 앞둔 분이라면 무조건 진학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많은 회사에서는 임원급 인재에 대해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할 때 애초에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입사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라도 석사 학위 정도는 좀 취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원 승진을 앞두고 대학원을 다니면 좋은 이유가 이제 일단 임원 승진이나 진급에 유리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임원이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인맥을 통해서 많은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또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승진을 앞둔 분이라면은 조금 나이가 있더라도 진학을 하셔서 좋은 인간관계도 맺으시고 또 좋은 또 수업도 들으시면서 이제 진짜 임원으로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임원급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좀 좋은 시간과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랜 사회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전공으로 진학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좀 너무 이렇게 테크니컬한 거나 너무 이렇게 트렌디한 거를 이렇게 좀 전공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늦은 나이에 진학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해온 사회 경험, 인생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전공을 하는 게 좋죠. 대표적으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MBA나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 MBA 과정이나 부동산 이런 쪽을 진학하시면은 여태까지 쌓아온 사회 경험, 인생 경험,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은 이런 사람을 보는 이런 관점, 시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MBA나 부동산 이런 쪽을 진학하시면 유리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런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잘 살리고 또 어머니 같고 또 누나 같은 이런 그 포용력이나 포용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코칭이나 상담 이런 쪽 전공을 하시면은 늦은 나이에 진학을 하셔도 상당히 여러분이 졸업 후에 크게 되실 수 있는 또 좋은 또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무조건 인기 있고 트렌디하고 좀 테크니컬한 걸 하시기보다는 좀 여러분의
오랜 사회 경험이나 인생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전공으로 진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늦은 나이에 진학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석사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병행하면서 박사과정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진학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어서 파트타임 박사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상위권 대학원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0세 이전에 여러분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만 있다면은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이 50이 넘어서 오랜 사회 경험이나 오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에 박사 학위까지 추가를 해서 다양한 사회 활동, 다양한 강연 활동이나 집필 활동을 하는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런 박사 학위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늦게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분이라면은 파트타임이라도 박사 과정을 바로 이어 다닐 수 있는 곳을 좀 다니셨으면 하는, 또 그런 곳에 진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후반부의 내용으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늦은 나이에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어떨까? 지금 이 늦은 나이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공계 일반 대학원은 좀 늦은 나이에 진학하시기에는 좀 승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공계는 특별한 직장 경력 없이 바로 학부, 석사, 박사를 이어서 다니는 분들도 제법 많고요. 그리고 이공계 특성상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상당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이런 그 빠릿빠릿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이런 그 젊고 유능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 이공계 일반 대학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병역이나 이런 것들 또 특혜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립니다. 이공계 일반 대학원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연구실 개념, 랩실 개념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의 생활, 또 이공계는 젊은 교수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일반 대학원을 이공계 쪽으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크게 대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이런 태클을 권하고 싶어요. 차라리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 후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차가 한 3년이든 5년 차든 쌓이면 한 30대 중반 정도 되시겠죠. 그럴 때 상경계 특수대학원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좀 방향을 틀으셔야지 계속 나는 이공계 전공했는데 늦은 나이라도 이공계 일반 대학원을 가서 고집하겠다 그러면 승산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인 기업, 프리랜서, 강사 이런 쪽의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늦은 나이라도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공을 잘 맞추어서 진학을 해야겠죠. 뭐 경영학이라든지 아까 특수대학원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코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다면은 뭐 교육공학, 교육학 이런 쪽도 좋고요. 일반 대학원에서 여러분이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강사 이런 거를 하실 때 유리한 전공을 잘 또 맞춰서 진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분들에게는 늦은 나이라도 진학을 권유하냐면 대학원에 있으면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강연, 뭐 대학에 출강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글을 쓰고 집필하고 출간을 하고 이런 데에도 유리한 부분들도 많고, 또 그 안에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또 만나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원에 진학을 하시는 것도 늦은 나이지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나는 좀 나이가 있긴 하지만은 굳이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고 회사 취업이 아니라 40세 이전에 박사 학위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떤 케이스냐면은 공부 자체를 아예 좀 늦게 시작한 분들 있죠. 이렇게 학부부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나는 굳이 회사 취업 안 하고 쭉 공부를 해서 조금 늦게 남들보다 시작은 했지만 40세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아보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이 뭐 너무 많은 나이, 뭐 만 35이나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면은, 예를 들면 만 30, 31, 요 정도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시작을 하셔서 40세 이전에 박사학위 받으실 수만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박사 수료, 다시 말하면은 박사 과정의 수업, 코스웍이라고 하죠. 박사 과정에 있는 그 모든 수업을 마치면은 한 만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수업들을 다 듣고 나면 박사 수료라는 타이틀이 붙는데요. 박사 수료만 해도 전문대는 전임 교수가 될 수 있고, 또 정규 4년제 대학에는 정식으로 학부의 과목, 대학이라고 하는 학부 과목에 정식으로 출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기회도 주어지고, 또 박사 과정에 있으면 여러분이 교수님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특수대학원 3가지, 일반대학원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외에도 늦은 나이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고, 저에게 연락 주시는 이런 케이스들만 봐도 정말 셀 수 없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에서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영상이 모든 분들을 포괄한다, 모든 분들을 커버한다는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립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특수대학원 3가지, 일반대학원 3가지의 이 기준들이 여러분의 의사선택, 의사결정과 이런 진학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